세월도 비켜간 섹시 카리스마. 네, 오늘의 여사 그제가 왔다 환영합니다. 이혜경. 배우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아버지도 영화를 하셨고 엄마도 배우를 하셨어요. 무슨 때가 되면 그렇게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또 그다음에 부모님이 많이 부재중이셔서 그 왜 주말의 명화극장 이런 거 있죠. 밤 늦게 하는 거 주말에. 그런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영화들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에바 가드너 같은 여배우를 본다거나 글로리아 스완슨 같은 여배우나 뭐 그런 여배우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배우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부모님이 부재중이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셨잖아요. 아 물론이죠. 예. 부모가 부재중이었긴 했지만 저는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근데 그 저는 할머니가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이렇게 쪽 얹어가지고 한복 입고 머리 빗으면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손톱도 다 불로 태워버리고 완전히 그런 할머니한테서 자랐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 그 두부 사라, 콩나물 사라, 그리고 이거 뜯는 거 다 시키고 저는 할머니 하녀로 저기 어렸을 때. 네, 그래서 너무 저는 막 에바 가드너 뭐 이런 영화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콩나물 따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지나 에바 가드너는 저한테 꿈을 줬죠. 그 영화 지금과 다른 어떤 세계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배우가 되면 할리우드로 가는 줄 알았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이미 저는 그 할리우드에 갈 거고 예. 제가 뭐 예명까지 지어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캔디, 수앤 루라고 지어놨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곧 그냥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 딸이 지금 11살이 됐는데 조니 데비랑 엄마랑 누가 유명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왜 하필 조니 데비야? 메릴 스트립이라면 혹시 몰라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심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싶었지만 너희들을 엄마 노릇을 하느라고 내가 진출 안 한 건데 뭐 나중에 꼭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엄마 뭐 했어 배우가 뭐 이런 말이 혹시 왜 할리우드 스타가 아니냐고 또 이런 불평을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진출을 해볼까 아무도 가자고 하지 않지만 예.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 헐리우드의 이영 씨보다 그 강렬한 이영 씨하고 비슷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메릴 스트립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 인정받는 대한민국 충무로에서 본인의 그런 영역을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런데 이렇게 좀 할 만한 역할이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나리오 들어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네. 오드리 하고 난 다음부터 영화 대본이고 어떤 대본도 엄마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드리처럼 마음에 확 와닿는 엄마 역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누구의 엄마일 뿐이에요. 네. 뭔가 없어. 저는 좀 더 독립적인 여성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40대에 네네. 그 여배우들이 지금 그렇게 왕성하게 할 만한 역할이 있진 않죠.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네. 배우로서의 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제가 잘 선택을 해서 잘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네. 배우로서. 그래서 뉴스도 하게 되신 겁니까? 뭐 뉴스쇼요 옛날에? 예. 네. 그때도 제가 그 섭외 과정 들어보니까 이행 너 아니면 안 된다. 그럼요. 막 그러면서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배우보다 바바라 월트스. 예. 바바라 월트스. 예, 처음 들어봅니다. 예. 바바라 월트스도 있고 뭐 하여튼 유명한 그 앵커먼 그런 여성처럼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 저는 그런 여자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바바라 월터스 역할을 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정말 저는 무슨 앵커먼의 자격이 있다거나 그래서 한 건 아니고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그럼 그렇지. 그거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욕 많이 먹었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뒀습니까? 간두라고 했습니까? 잘렸어. 시킬 때는 언제고 왜 잘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특히 방송국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뉴스 쇼도 그랬고 예. 새롭게 시도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저한테 언제나 연락 와요. 너 아니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결과는? 다 조기종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저 때문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좋게 본 사람도 있어요. 지금의 남편분도 그 뉴스 앵커가 큰 이미지를 잡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 예. 우리 남편은 제가 이제 파리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뉴스쇼 앵커로 나왔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 남편분 이제 금융을 하시죠. 그리고 뉴스를 이제 많이 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 저를 봐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그 조기종영을 당한 거라든가 예. 아니면 제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 등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뭐 워낙 점잖은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보고 그죠. 그냥 땜땜 보고 저 그냥 그러니까. 간호. 예, 예. 장 시절에도 지금의 이영 씨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나요? 도도한 외모라든지 뭐 이런 아주 개성 강한 말투. 그럼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너는 미스 코리아 나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부분이 미스 코리아 나가라고 많이 권유가 됐을까요? 너무 체격이 굉장히 옛날엔 좋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는 헐리우드를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서구형의 체형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서구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아니라 예. 저가 어렸을 때도 모델들이 나와서 하는 뭐 그런 책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도 사서 보고 그랬죠. 배우가 될 거니까. 네. 예. 캔디 소앤 루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국제적인 잡지도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몇 살 때부터? 뭐 한 중2 때부터. 중2 때부터 나는 헐리우드를 갈 것이다. 반드시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첫 데뷔는 사우드 뮤직에서 그 마리아 역으로 이제 굉장히 청순한 역으로 데뷔를 하셔가지고 예. 그 사운드 뮤직 오디션 본 때가 고3 졸업하기도 전이에요. 제가 교복 입고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예. 윤복희 선생님의 언더스타디로 제가 뽑혔어요. 마리아로. 근데 언더스타디니까 마리아 윤복희 선생이 부재 중일 때만 제가 하는 건데 네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2주 동안 유관순 인형관에서 유인천 선배하고 했다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죠. 예. 그런데 선생님들이 단체 관람으로 이제 오셔갖고 너무너무 혜영이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정말 넌 이렇게 제가 막 브로드웨이에도 가는 줄 알고 막 선생님들이 막 너무 격려하고. 우리 시청분들께 한번 뽐내주시겠어요? 학창 시절 때 사우드 뮤직의 마리아 역을. Raindrops and roses and whiskers and k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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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오, 갑자기 달라 보이네요. 그럼 헐리우드 가기 때문에 영어도 별도로 따로 그냥 독학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영어를 제가 잘 읽었어요. 리딩, 그러니까 책을 잘 읽고 영어 시간만 되면 선생님들이 매번 만나는 선생님마다 혜영아 잘해보자. 혜영아 잘해보자. 그리고 저 읽으라고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보라고 애들 보라고 시키고 그리고 또 공부 시간 나와서 노래 좀 해봐. 그러면 또 나가서 또 노래하고. 그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너무나도 그 이만희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산포가는 길부터 해서 뭐 만추부터 영화를 일대를 많이 듣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이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만추 그게 없어졌어요. 예. 이 테이프 자체가. 그걸 찾고 자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굉장히 어린 나이더라고요. 제가 중1에 입학해서 그 예. 해 4월에 돌아가셨어요. 언제 제일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언제나 그립죠. 우리 아버지는 이게 이렇게 끌어안으면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이렇게 딱 안아갖고 끌어안아요. 이렇게 그냥 부서지게 그렇게 포옹을 해요. 언제나. 그래서 그리고 또 한번 나가면 3개월 동안 또 안 떨어지고 이제. 맞아. 예. 정말 아버지는 모든 걸 확 태워버려서 그냥 제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정말 영화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감독이 되려면 가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가정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역할을 정말 소홀하게 돼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최고의 감독료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잘 살았어요. 그런데 3학년 때부터 갑자기 모든 네. 집안에 차압딱지가 다 붙고 네네. 아빠가 어떤 걸 제작하려고 하셨는데 뭐 그게 잘 안 됐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재주가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예술가 돈을 쪽으로 너무 우리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자녀로서 좀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좋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멋있고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버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던 아버지가 버스탑에서 동전을 다 기르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버지는 언제나 멋있었어 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실제로 누구한테도 그 기회에 앉으실 것 같아요. 기로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 우리말의 방법이 있습니까? 저런 질문 지겨워. 그러면 시어머님 기회는 눌리세요? 유일하게 눌려본 사람이에요. 정말. 처음에 얼굴을 딱 뵀는데요. 예. 나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지나온 나의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딱 생각이 되면서 그 나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네. 어머니 그럼 뭐라고 그래서 울고 있는 이행 씨에게 그래,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무서워. 뭘 하시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 뭔가 그 신뢰와 그런 속에서 이렇게 눈물이 난 건데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저 어느 누구를 보는데 그러니까 벌써 진 거예요. 처음부터. 거부할 때 있었어요? 많았죠. 네, 처음에는 많았어요. 왜 보다자 참패했는데 뭘 맞아요. 눈물 흘리면 진 거죠? 맞아요. 그냥 졌으면 계속 지고 있으면 되는데 예. 이기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겨. 제가 지금 이혜영 씨한테 그랬어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데 배우가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어요? 엄마 힘들어요. 배우보다 더 힘들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배우하러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저의 그 원천은 가정인 건 또 확실해요. 가정. 근데-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목표의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부재중인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 시간에 주말의 명화 같은 거 못 봐요. 저는 철저하게 못 보게 하니까. 따님에게는 왜 주말에 명언을 못 보게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제가 9살, 10살에 봤던 영화가 과연 그렇게 적합한 영화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다 이해를 하지만 따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볼 게 그거밖에 없었지만 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선택해서 볼 게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의 꿈을 가졌지만 우리 딸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죠. 무슨 꿈을 가지길 바랍니까? 따님이 제가 뭐 이렇게 가라고 해서 되는 거는 그렇죠. 아니죠. 저는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저는 배우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배우 안 하고 못 사니까. 그러니까 엄마로서 100% 진짜 완전히 하는 엄마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엄마에 비하면 저는 거의 무능한 엄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게 뭐 있겠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명언 못 보게 하고 아니, 봐야 되는 영화는 미리 좀 검토를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 씨의 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뭐 아까도 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제 나이와 제 모든 연륜과 네. 거기에 걸맞는 아주 중요한 40대로서 배우로서의 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명감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요. 어느 누구도 개척하지 못한 독립된 여성상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비자는 있어요. 6개월 단기 비자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피자 있겠죠? 예. 아, 모르겠어요. 있겠죠. 예. 스타에게 최고의 길을 불어넣는다. 팍팍! 2009년 아카데미 신인 여상 이혜영! 예, 감사합니다. 수상소가 마지막으로 수상소가. I was up all night thinking about what to say tonight. My mind is blank. All I can remember is that I want to s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역시 수상소감은 똑같네요. 10대부터 꿈꿔온 헐리우드 비록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내년에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멋진 배우 이혜영 월드 배우로 영원하라! 무릎 팍!